여러분들 정말 희귀한 광택기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이 광택기 아마 유튜브에서는 리뷰조차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국산 광택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시대를 빨리 앞서간 광택기예요. 심지어 광택기가 거의 10년 된 광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광택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처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정말 희귀한 광택기를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오늘 리뷰할 광택기는 피타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ITF21S입니다. 이게 피타카 광택기입니다. 이 광택기는 백업 패드를 혼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인치를 쓸 수도 있고 6인치를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광택기의 스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피타카 ITF21S라고 불리는 광택기입니다. 구동 방식은 듀얼 액션이고요. 전격 전압은 220V에 60Hz, 900W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출력은 1700에서 4200rpm입니다. 무게는 2.4kg이고요. 이게 백업 패드 사이즈는 혼용이 가능한데 이게 15mm인지 22mm인지 워낙 옛날 광택기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해도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반 광택기들에 비해서 이 5인치 백업 패드를 켰을 때 여기 폭이 오히려 더 남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21mm 베이스인 걸로 보입니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제품도 루페스처럼 이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데 고무 패킹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업 패드와 이 고무 패킹과의 간격이 충분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섭이 없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광택기고 그 당시에 루페스도 마크 1밖에 없던 시절이었음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 개발에 고민이 많았던 광택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광택기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불독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다른 거는 뭐 일반 광택기들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광택기는 기본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이 따로 있어요. 선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선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커플러를 여기에 딱 끼우면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당기면은 안 풀립니다. 여기 밑에 누른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을 누른 상태로 당겨야지 당겨지고 그냥 당기면은 안 빠집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선 마감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광택기가 시중에 아직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ESQ 같은 브랜드들이 뭐 어디 발란스 나인 거였나? 커넥터를 연결하는 그런 장치 순정을 달려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요만큼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도 좀 보기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예전에는 패스툴 플러그인 장치를 개조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정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원래 패스툴 광택기들은 그런 장치가 안 달려 있어요. 그 플러그인 장치는 샌더기에 장착이 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광택기 중에 이렇게 깔끔하게 커넥터가 배선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고 연결 부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국내나 해외나 그런 광택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타카 광택기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화제였어요. 제가 알기로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1차 공구, 2차 공구 때 엄청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리고 본 가격이 한 5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선 정리를 깔끔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뭐 선은 따로 빼놓고 이것만 이렇게 걸치를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이렇게 되는 광택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시대를 앞서갔다는 이유가 이런 이 결합 시스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출력은 아무래도 좀 약한 스펙이에요. 4200rpm이 최대 rpm이면은 지금은 이제 5000rpm도 넘어가는 시대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피타카 광택기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500 샌딩 데미지를 듀에톨을 이용해서 만들어놨고요. 일단 한번 5인치를 먼저 이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치 패드를 연결할 건데 지금 5인치 패드에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발생하는데 이게 백업 패드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요 끝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 반대편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를 중심을 정확하게 맞춰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게 이따가 테스트 해봐야겠지만은 5인치를 쓸 때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5인치 쓸 때는 좀 이게 좀 불편하네요. 자, 오늘도 동일하게 맥과이어스 UC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컴파운드 자, 맥방울 뿌려가지고 일단은 5인치를 먼저 베이스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약해요. 확실히 루페스 ES보다 약하고 좀 이거 진동이 좀 많이 떨려요. 팔이 이렇게 다다다다 떨리는 게 느껴지는데 2단도 뭐 쓸만한 출력은 아닙니다. 3단부터 출력이 높아져요. 근데 지금 3단부터 벌써 밸런스가 안 좋은 게 느껴져요. 4단도 진동이 3단보다 낫지만은 좀 진동 그래도 심한 편이다. 5단 조금 진동이 나아졌어요. 이 정도부터는 이제 쓸만한 것 같습니다. 6단 지금 얘도 루페스 ES처럼 5단과 6단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손가락 이런 식으로 파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습관이 되는데 좀 이게 이 간격이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파지하는 게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헤드로 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파지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고요. 이렇게 좀 애매해요. 파지가 포지션이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되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루페스에서 썼던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파지법이 이렇게 잡기도 뭐하고 이렇게 잡기도 뭐하고 이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약간 머리를 이렇게 위로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많이 돌다 보면은 15mm, 21mm 편심이 이제 폭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리고 보면은 제 시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6인치 백업 패드를 끼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얘는 21mm 베이스로 만들어진 게 확실해요. 21mm다 보니까 편심폭이 크다 보니까 이 스크래치가 좀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출력상으로는 되게 약할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집중이 연마된 가운데 부분만 스크래치가 그냥 쉽게 지워졌어요. 지난번에 듀에토로 돌릴 때는 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편심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집중 연마식으로 작업하니까 금방 잡네요. 진짜 생각보다 금방 잡는데? 그리고 이게 21mm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5인치 백업 패드를 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안 좋은 게 보통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요. 백업 패드만 제대로 맞춰가지고 붙이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패드를 6인치로 바꿔가지고 6인치 패드로 한번 반대편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1500방 샌딩 페이퍼로 데미지를 만들어놨고 자 이번엔 6인치 패드를 준비를 했어요. 중심을 맞춰가지고 하는데 확실히 아까랑 다르게 6인치 백업 패드가 충분하게 넓으니까 이 패드의 직경을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자, 일단은 똑같이 패드에 내방울을 털고 일단 이게 새 패드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길들여져 있는 패드였는데 이번에는 새 패드이기 때문에 저단으로 살짝 약재를 펴바르는 타이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겠는데 이게 다이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기계적 결함인지 아니면 고장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단이에요. 1단으로 놓인 건데 지금 반대쪽 이게 가끔씩 이렇게 딱 키면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됐다가 이렇게 다이얼을 움직이면 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기계적인 결함인 건지 아니면은 이 제품이 물량인 건지 역시 알 방법이 없어요. 자, 일단은 한번 돌려볼게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확실히 패드의 직경이 커지니까 밸런스가 좀 안 좋아지네요. 이러면은 요즘 중량 검색기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진동이 좀 심해가지고. 확실히 21mm에 6인치 백업 패드까지 하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마력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찌간에 편심이 달라진 건 않고 백업 패드 크기만 커진 거기 때문에 설령 있다고 해도 그렇게 이펙트 있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5인치 백업 패드와 6인치 백업 패드를 썼을 때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같은 편심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마력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가 느낌이 있을 정도의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5인치 백업 패드 쓰면서 느낀 거는 밸런스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솔직히 10년 전에 이런 밸런스를 가진 관특기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10년 전에 이 정도 기술이었으면은 정말 이거는 루페스를 위협할 정도의 뛰어난 밸런스였어요.
다만 이게 80-21mm 베이스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백업 패드를 붙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좀 단점이었어요. 더군다나 이게 21mm 베이스에 5인치 백업 패드를 붙인 상태인데 이 상태로 돌렸을 때 이 직경 작업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6인치 광택기를 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루페스처럼 얘도 고급 패킹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급 패킹을 벗기면은 가려지는 그런 패드의 끝부분이 충분히 볼 것 같아서 고급 패킹을 한번 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5인치 백업 패드 끼려고 하면은 이게 아까는 고무 때문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고무가 없기 때문에 붙이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루페스 고무 패킹을 빼는 것보다 이 안에 공간이 더 많이 드러나요. 이 축까지 보일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과연 좋은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일방적인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빼고 쓰는 거는 내구성 면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6인치 백업 패드를 교체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21mm에 6인치 조합을 하다 보니까 패드 직경, 그러니까 작업 면적이 확실히 넓어진 게 눈에 확 보일 정도였어요. 어떤 광택기도 마찬가지지만 5인치 백업 패드에 비해서 6인치 백업 패드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건 이 광택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같은 편심을 쓰는 광택기이다 보니까 이게 6인치가 눈에 띄게 좀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만 특이한 점은 21mm 광택기 같은 경우에는 6인치 백업 패드가 가장 밸런스가 좋게 만들어지지만 이 광택기 같은 경우에는 21mm인데도 불구하고 5인치가 밸런스가 참 잘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mm는 글쎄요, 작업 면적을 생각하거나 백업 패드를 붙여가기 용이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밸런스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5인치를 껴도 21mm 같은 느낌의 면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21mm의 6인치 백업 패드 조합 굳이 이 광택기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광택기 전체적인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힘이 너무 좋아요. 이 광택기가 900W예요. 이게 900W면은 타사 광택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힘이 좋아요. 근데 실제로 이 출력이 1700rpm에서 4200rpm인데 솔직히 이 1700rpm에서 4200rpm이라는 거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무선 광택기들도 다 이만한 출력이 나오거나 다 그 이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돌려보면은 그만한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힘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는 RPM보다는 전격 전압에 있는 스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격 스펙이 너무 좋아요.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광택기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게 요즘 광택기들한테 전혀 꿀리지가 않을 정도의 스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플러그인 장치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결합해서 하고 안 풀린단 말이에요. 푸시를 하면 이렇게 빠지고 이런 구조인데 현존하고 있는 플러그인 장치 중에 가장 깔끔한 장치예요. 더군다나 튜닝을 하면 아무래도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데 얘는 순정화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만 이 고무 패킹이 열면 이렇게 밑으로 덜렁덜렁 거리는 구조인데 차라리 이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얘를 끼우면은 고무 패킹이 이렇게 밑에서 덜렁덜렁거리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이렇게 걸쳐져서 올라갈 수 있게 해가지고 덜렁거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광택기는 21mm의 5인치 베이스의 광택기로 사용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광택기고 10년 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솔직히 지금도 이 광택기는 혁신적이에요. 21mm의 5인치 베이스로 최적화되어 있는 이 세팅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없었던 이 깔끔한 이 배선 정리를 위한 이 플러그인 장치 1티어 광택기들한테도 밀리지 않는 이 엄청난 파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10년 전에 엄청나게 획기적이었고 시대를 진짜 지나치게 앞서갔다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솔직히 이 광택기가 잘 됐으면은 저는 광택기계의 애플이었다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평이 좀 갈리지만은 이 피타카 여기 헤드 부분에 있는 요 불똥 로고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이 헤드 부분 조금만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5인치 백업 패드 꼈을 때 패드를 붙이기 용이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만 해결됐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광택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흠잡을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 광택기 회사가 문 닫았어요. 솔직히 10년 전쯤에 이미 망했어요. 이 광택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망했는데 솔직히 너무 비운의 광택기예요. 이 광택기가 계속 잘 됐으면은 정말 이 광택기는
대중화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플러그인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걸 계기로 국내 시장에서 이 더 깔끔한 플러그인 장치들이 더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이 광택기가 망하다 보니까 뭐든지 좋은 기술이 나와야지 뭐 여기저기서 더 좋은 기술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출시가 그렇게 짧게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획기적인 발전이 뭐 없이 계속 출력 위주의 변화만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온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택기 회사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플러그인 장치가 망가진다든가 하든가 뭐 여튼 광택기가 뭐 다른 부분이 망가진다든가 그러면은 정품으로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택기를 모티브로 한 뭐 새로운 광택기를 뭐 국내 업체 어디든지 간에 좀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못 만들 만한 기술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 뭐 광택기를 잘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ESQ라든가 카테크나 이렇게 있는데, 그런 광택기 업체 관계자분들이 이런 피타카 광택기를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더 좋은, 더 혁신적인 그런 기반한 아이디어의 광택기가 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광택기 리뷰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디였습니다.